예, 차 한 잔의 인생을, 차 한 잔의 경제를. 오늘은 사장님이 되고 싶은 분들 혹은 사장이신 분들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장 교과서라는 책을 쓰신 주상용 작가님을 모시고 티타임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에서 오늘 강남 대로가 보이는 오설록에서 티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 교과서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네. 사장님은 다들 꿈꾸고 되기를 꿈꾸는 직업이 사장이고, 사장님들이 물어보면 또 본인들도 힘들다 그러시겠죠. 이제 사장, 예, 그렇죠. 이제 사장은 누구인가? 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본다면. 아마 사장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사장님들한테 직접 가서 사장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월급 주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돈 버는 일 모든 거 다 하는 게 사장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사장이 일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하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그게 정답이라고 본인이 확신을 못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질문을 잘 안 받아보겠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사장님들이 그런 질문을 잘 못 받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환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사장님한테는 그런 질문을 안 하죠. 사장님 뭐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네. 네. 그래서 그만둘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게요. 사장하면 우리가 뭐 조그만 이 자영업 하시는 분도 사장이라고 하고, 네. 큰 기업체 사장님도 사장인데, 보통은 이제 큰 기업체 사장은 사장님이라고 안 하고 이제 대표이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이사회가 있는 경우는 네, 이사회가 네, 있고 이사들이 있고, 이사 중에서 가장 책임지는 분이 대표이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우리가 CEO라고 하고, 조그만 사장님, 조그만 기업이나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실 건데, 네. 그러면 우리 주 작가님이 정의하시는 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근데 제가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기업이든 또 조금 규모가 있는 기업이든 그곳에서 사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장님들이 자기가 정확하게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정의하기가 어려워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여쭤보죠. 사장님 올해 회사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다 뭐 매출 얼마, 네. 그죠? 예. 그럼 직원들 열심히 일하겠죠. 네, 일하고 뭐 네, 있겠죠. 네. 영어점 몇 개를 늘리고 뭐. 네,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그럼 사장님의 일은 뭡니까? 2020년 목표를 달성하는데, 회사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장님의 일은 뭡니까? 사장님은 뭐 잘하시고 뭐 잘하시면 2020년 회사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사장님의 역할을 잘하신 겁니까? 이렇게 역으로 여쭤보죠. 그러면요. 네. 그러면 사장님들이 보통 매출, 수익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렇죠. 네. 이야기를 흐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에게 사장님의 역할에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보통 피터 드러크가 이야기한 경영자의 3가지 역할을 사장님 꼭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것을 음미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거기 보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성과를 책임지는 거 맞습니다. 매출과 수익을 책임지는 거 사장님 일 맞고요. 두 번째는 경영자를 잘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회사의 리더십들을 잘 관리하는 관리하고 일이 조직하고. 네. 그게 사장님의 일이고, 마지막에 피터 드러크 교수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일과 작업과 근로자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 가업도 이야기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서 제가 사장님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장님의 일은 사람을 성장시켜서 그로 하여금
성과를 내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장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죠. 네. 그러면 사장 교과서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네. 그러면 사장 교과서를 읽으면 사장을 잘할 수 있나? 사장님들은 사장학을 배워야 되나? 예를 들면 네. 조종사 같은 경우 조종사 교육을 받아야 조종사가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조종사를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하겠죠. 조종사의 역할은, 네. 임무는, 책임은 네. 예? 네. 네. 승객들을 보호하고 네. 운행하고 그렇죠. 네. 이런데 사장들은 사실은 수많은 사장님들이 사장 자격증을 따고 사장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사장님들이 이런 책을 읽고 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도 경영을 잘하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사장님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닿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여쭤보다 보면 성장통이라는 거를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성장통을 뚫어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한계를 느끼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회사를 자기가 창업해서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자기가 썼던 방식 중에 먹혔던 걸로는 더 이상 뚫어낼 수 없는 성장통을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막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게 어쩌면 사장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이 책에 보면 사장님들이 알아야 할 기본 개념 40가지를 들려주고 계신데요. 네. 이제 코칭도 많이 하셨고 경영 컨설팅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 책을 쓰시면서 사장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40가지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다 얘기할 수 없고 네. 첫 번째 시간이 없고 두 번째는 다 얘기하면 책이 안 팔리니까 안 되고 40가지 가운데 딱 책 덮고 그죠? 네. 딱 핵심적인 키워드 몇 개만 뽑아볼까요? 네. 첫 번째 그럼 사장님들이 배워야 할 기본 개념.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사장님 스스로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셔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지를 알아야 된다.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의 역할은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이제 장사나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직원들을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익숙해져 계세요. 자기가 하던 일을 회사가 커지니까 누군가 좀 비부가적인 일은 누군가 대신 맡아줬으면 좋겠고, 또 그러다 보고 이쪽 기능도 필요하니 이쪽도 사람을 뽑고, 이제 이렇게 보통 조직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사장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과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에 본인의 한계가 드러날 때가 많죠. 그래서 처음으로 첫 번째는 사장님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돼야 자기 생산성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사장님들은 자기 생산성을 먼저 올리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 뭐 다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재결치는 뭐 다 잘했겠어요. 뭐 이건 회장 뭐 다 잘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걸 그렇죠.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네. 첫 번째는 어쨌든 무지에 대한 인식, 네. 모르는 부분이 무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거고요. 네. 또 사장님들이 알아야 될 기본 개념 키워드. 두 번째는 결국은 일을 잘 시키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일을 잘 시켜왔다고 생각해 왔는데 어느 순간 막힌다는 것을 많이 느끼세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제가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한 50가지 정도 되는 궁금한 거를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이 어딘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의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딘가를 보니까 사람? 이 부분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일을 잘 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채용부터 그렇죠. 동기부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하고 심지어 성과 관리하고. 내보내고 싶어요, 어떤 그렇죠. 친구를. 그렇죠. 이걸 어떻게 잘 헤어지는 법에 대해서 본인이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잦은 실수가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거나 조직이 또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겪고 계시죠. 그렇죠. 결국 사람 문제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일을 잘 시키는 법, 효율적으로 잘 시키는 네, 법이 네. 대단히 중요하네요. 결국은 네, 네. 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네, 조직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 네, 네. 네. 사장님들이 알아야 될 기본 개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유 만들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 만들기. 요거는 네. 그 말씀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네. 이유 만들기. 이렇게 질문하면 네. 알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자기 직원들이 있잖아요. 가서 여쭤보는 거죠.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누구 씨? 우리 회사 왜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또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팀장한테도 물어보고 팀원한테도 물어보고 심지어 임원한테도 저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 왜 다니죠? 예. 근데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 이유 자체가 사장님 되려고 나오죠. 딸랑딸랑. 대부분 이제 돈 때문에 나온다라고 네, 솔직하게 솔직히 이야기하죠. 뭐 목표를 위해서, 꿈을 네, 위해서, 뭐 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네. 또 혹은 뭐 실력을 쌓거나 경험을 쌓기 위해서 네, 이런 네. 답들이 나올 수 다양한 있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문제는 그런 다양한 니즈를 가진 직원들을 조직이 목표로 하는 한 방향으로 그거를 정렬시킬 수 있는 이유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사장님.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조직 문화일 수도 있고 또 그 회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직원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느냐의 성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회사들 중에 잘 성장하고 건강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여기서 가장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 스스로가 내가 이 사업을 왜 하지? 내가 이 회사를 왜 운영하지? 사장 스스로가 나는 왜 일하지? 이 부분에 대한 경영 철학이나 자기에 대한 일의 철학이 명쾌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올인할 수 있는 좋은 목표일 경우에는 아까 그 다양한 니즈들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냥 매출과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에 많은 관심이 많이 가 있으면 그리고 보면 직원들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조직 문화 속에 이제 스며들게 되면 조직이 보통 말하면 도전이나 돌파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사장님과 함께 이곳에서 자기가 자기 강점을 잘 발휘해서 혼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사장님이 배우셔야 되고 또 이루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 있습니다. 직원들에 관한 거네요. 그렇죠. 이유 만들기라는 것이 직원들이 왜 일하는지 그 이유를 인식하고 힘을 모아서 할 수 네. 있도록 직원들이 일해서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사람에 네, 관한 네, 거네요. 네, 네. 네. 실제적으로 경영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경영은 기법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어떤 시스템이나 체제가 잘 돼 있는 큰 조직이 아닌 작은 기업일수록 그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이 얼만큼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거를 현장에서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실제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회사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를 보게 됩니다. 네. 사장님들이 배운 적 없는 알아야 될 40가지 기본 개념 가운데 3가지를 들었고요. 몇 개 더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의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심병. 예. 네. 누가 뭐 주작가님이 아니면 여기 사장님들이 대부분 이제 사장님들에게 의심병이 생겨요. 의심병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사장님들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을 하시고 경영을 하시다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들을 계속 만나면서 사장님들이 인풋한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직원들 또는 관계 속에서 많이 실망을 하시면서 또는 상처를 받으시면서 배신을 당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의심병이 생기세요. 네. 그거에 뭐 사장님만 상처받나 직원들도 상처받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실제 현장에 일을 할 때 보면 분명히 저 직원이 지금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일을 제대로 하는지 딴 생각하는지 예. 일 현장도 그렇고 예를 들면 무슨 성과가 났는데 이걸 제대로 회사로 가져오는지 자기가 챙기는지 의심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고민들이 많을 의심이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CCTV를 그렇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되는 게 경영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는 비행기가 지금 제대로 날고 있는지를 뭘로 모니터링 합니까? 계기로 하죠. 계기판으로 하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창밖에 문 열어보진 않겠지.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50대 이상 되면 2년에 한 번씩 뭘 받죠? 건강검진 받죠. 그럼 검진을 받잖아요. 그러면 검진 결과표가 나옵니다. 자, 사장님이 지금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저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디테일한 의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회사가 건강하게 경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제대로 잘 날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는 계기판을 잘 설계해 놓으시면 일일이 그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다른 회사에 와서 개인적인 일을 하는지를 의심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그게 주간이 됐든 아니면 월간이 됐든 그거에 대한 계기판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면서 경영하는 법을 배우시면 직원에 대한 의심이 부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원에게 더 성과 지향적인, 성장 지향적인 좋은 질문으로 직원을 리드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계기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지표 그거를 이제 경영 계기판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제가 이제 현장 가서 코칭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사장님이 가장 크게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없던 계기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계기판을 가지고 경영을 하시다 보니 내가 일일이 그런 의심을 안 해도 충분히 잘 리딩할 수 있다라는 거를 경험하시는 거죠. 그게 제가 현장에서 실제 사장님들이 도움을 받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를 이야기한다면 일을 재정의해 줘야 됩니다. 일에 대한 재정의. 직원들을 잘 리드하기 위해서 아까 경영 계기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어쨌든 사장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고, 또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직원들에게 일에 대한 정의를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한 예가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에 가면 막내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막내들이요? 옛날에야 뭐 복사하고 그랬다 그랬겠지만 뭐 중소기업에 가면 막내들이 뭐 물건 나르거나 뭐 연락하고 뭐 연락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모아 보니까 영수증 처리하기 그죠? 그 다음에 택배 오면 택배도 받아야 되고, 프린트기에 토너 떨어지면 토너 갈고, 물통도 갈고. 그 다음에 뭐 특히 이제 보통은 이제 경리라는 이름이 됐던 회계 직원이라는 이름이 됐던 그 부서에서
거래된 내용들의 전표를 출력하거나 뭐 이런 약간은 단순 반복적인 거나 크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막내를 줍니다. 자, 근데 제가 가서 그 막내에게 누구누구 씨 이 회사에서 어떤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막내가 뭐라 그럴까요? 막내가요? 두 가지겠죠. 뭐 자존감 있는 사람은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라는 사람도 있고, 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 허드렛 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대부분이 후자입니다. 그렇게 있죠. 제가 직접 들은 말, 잡다한 일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직원이 어떤 일을 처음 맡을 때 너가 하는 일은 어떤 고객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일인지 그거를 잘 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뭘 잘한 건지를 재정의해서 그 친구한테 일을 줬다면 그 친구가 저는 잡다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 사장님들이 알아야 될 기본 개념 40가지 다 말씀은 못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대략 이제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굵직한 얘기 몇 개만 좀 하면서 아쉬움을 가지고 끝내야 책을 보실 분들도 있고. 네. 좀 섭섭하신 모양인데, 이 티타임 인터뷰는 제가 30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을 좀 꿈꾸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를 깊이 이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강점이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성격 유형이 어떤 건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리더십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자기 이해 능력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있으실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실 수도 있고 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고객 관점으로 자기 일을 재해석해 보는 거. 그게 저는 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많은 사장님들이 사실 지금 힘들어할 때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사장을 꿈꾸면서도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도 있고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 힘내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주상용 컨설턴트 주상용 작가님의 이 책이 현재 사장님들 그리고 또 미래의 사장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또 그런 일을 계속해서 좀 활력을 불어넣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